저는 사실 곽상도 의원 케이스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전에 이제 제가 검사 시절에 기자들하고 밥을 먹으면 되게 기자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밥값을 제가 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도 하는데 만약에 기자가 저한테 돈을 갖고 왔다. 그건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의원인데 저희 애가 어디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저희 애한테 퇴직금으로 50억을 준다고 한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숨어 있길래 그 리스트가 도는 거며 곽상도 의원은 도대체 무슨 사정을 알았길래 받았을까? 그러니까 아들이 받도록 놔뒀을까? 이건 정말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큰 돈을 어떤 명목으로 줘야 이것이 문제가 안 생길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때문에 곽상도 씨의 경우에는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분들 가운데에서 최재경 변호사나 김순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자금의 이체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단순히 명단만 넣은 것인지 뭐 그것은 알 수가 없고요.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딸이 거기에서 또 퇴직금을 많이 받았다. 액수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보다 많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의 추적도 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이 어떤 분이에요?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 2명을 구속시키고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탄핵을 시킨 분이, 정의의 화신으로 알았던 분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분이 정말로 남들이 의심하는 대로 그쪽 화천대유나 이쪽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 그럼 도대체 특검 제도라는 건 뭔지, 우리나라의 법조인들의 양심과 이것은 어디로 간 것인지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도 지금 말 나오는 대로 대법관이 재판 거래를 해서 이재명 지사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해서 돈을 거액을 받았다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사법부는 정말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형님으로 불렀고 퇴임 뒤엔 월 1,500만 원을 받는 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김 씨는 권 전 대법관 씨를 8번이나 찾아갔는데 대부분이 지난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판결 전후였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5대5로 팽팽히 의견이 맞섰을 때 무죄 의견을 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화천대유의 실제 주인은 누굽니까? 김만배 아닙니까? 이 김만배와 심리전후에서 4번을 만났다. 한 달에 4번을 만났어요. 왜 만났겠어요? 이재명 후보 활동하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퇴임 직전인 8월 21일 날 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권순일 대법관 퇴임하고 나서 중앙선관위원장을 10월 22일까지 역임하고 퇴임하자마자 11월부터 화천대유의 고문료를 받아요. 누가 봐도 김만배와 무슨 거래가 있다고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권순일 대법관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야말로 지극히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 이런 것 때문에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이재명 지사의 재판 때문에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만배 씨가 무당도 아닌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가지고 사건을 청탁한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한 대법관을 특히 2019년 뭐 여름부터 해서 2020년 초반까지 이재명 지사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사되는 그 기간에 8번씩이나 권순일 대법관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본인은 대법원 이발소가 좋아서 이발소 가기 위해서 권순일 대법관 이름만 쓰고 대법원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하고 나서는 또 왜 머리를 안 자르는지 대법원에 가지를 않아요.
김만배 씨가 이런 기사가 나니까 뭐 본인이 이발소를 드나들기 위해서 또는 출입 기자를 만나기 위해서 했다는 해괴망측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9월 이후에는 한 번도 지금 대법원을 안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후배 기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이발소를 올 거면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점에서도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에게 재판 청탁을 했다는 이런 합리적 의식.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 관련해서 브로커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상당히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재판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재판 청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 그 전에 났던 그 판결도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그 이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네. 무슨 뭐 뇌물을 받는다거나 이런 네. 위법 행위를 저질러서 처벌이 되면 재심이 가능한데 네. 유죄 판결만 재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원래 헌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재판을 두 번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됐던 누가 됐던 이재명 지사 사건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경위라든지 뭐 청탁을 받았다든지 뇌물을 받아서 대법원 판결이 원래 유죄가 될 수 있었는데 무죄가 됐다는 게 밝혀지면 재심 청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정말 우리 사법부는 문 닫아야 됩니다. 수많은 후배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뇌물을 받았건 혹은 청탁을 받았건 정치적인 견해 때문이건 이 판결을 바꾼 게 드러나면 정말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 서초동에서는 사상 초유의 법조 비리가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정말 파헤쳐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뿌리째 뽑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